자, 우리 다음으로 중복조합 얘기. 이 중복조합까지 마무리하면은 끝. 한 뭐 20분 정도만 더 하면 중복조합 얘기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제 마지막 정리까지 잘 한번 해보자. 먼저 자, 중복조합은 상황이 가장 많은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중복조합을 떠올려야 되는지 이 개념 인식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문제 번호 위에다가 요거 보이면 중복조합 생각해야 돼 라고 써놓은 거야. 자, 일단 20번 문제는 그냥 대놓고 중복조합이지. 사과, 햄, 밥, 배, 귤 중에 8개를 선택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할 거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복조합인데, 이게 보면은 사과는 1개 이하 선택하고 감, 배, 귤은 1개 이상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써주자고. 4개를 합쳐서 8개 선택할 거고, 사과는 내가 지금 사과를 X라고 본 거지. 1개 이하. 감, 배, 귤은 1개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생활의 중복조합 내용을 수학으로 바꿔서 보면 더 편리하잖아. 뭐 사과랑 감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 나오면 우리 수학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자. 요 얘기 하나 일단 시작할게. 실생활 중복조합 나왔을 때 이렇게 수학 방정식으로 바꿔놓으면 좋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중복조합은 이상인 조건은 풀 줄 아는 조건이야. 오히려 이상이다라고 하면 풀 줄 아는 조건이라는 게 포인트. 왜? 이상이라고 하면은 주고 시작하면 되니까. 일씩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이하라 그러면 이하라고 하는 건 푸는 방법 배운 적 없잖아. 이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0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1 이하는 0일 때, 1일 때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x가 0인 경우는 y 더하기 z 더하기 r로 8 만들면 되는데, 1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씩 주고 시작, 뭐 3h5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x가 1일 때도 본인이 해주면 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실생활 중복조합은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수학으로 바꿔놓고 문제 풀자. 그리고 중복조합에서는 이상이라는 게 할 줄 아는 조건이고, 이하라고 나오면은 이건 일일이 해야 되는 조건이고, 요 정도. 자, 21번으로 가볼게. 요것도 문장을 읽었을 때, 자, 봐. 21번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서로 다른 거. 아, 미안해. 이거 잘못 적혀있네. 쏘리. 지워야 되지. 중복조합은 언제? 서로 같은 것. 내가 같은 것, 뭐 같은 사탕, 뭐 같은 책 이런 것 등등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분배할 때 이제 중복조합이지. 요럴 때 중복조합 딱 떠올라줘야 돼. 문제를 읽어보면 책이 8권이잖아. 근데 같은 책인데 이 서랍장이 8칸짜리 서랍장이 있대. 근데 이 서랍장 3개는 서로 다른 거라고 취급을 해야 돼. 왜냐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거는 다 다른 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같은 책 8권을 서로 다른 세 칸에다가 나눠주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분배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야 돼. 그래서 책 몇 권, 책 8권인데 이거, X, Y, Z라고 해버릴까? 여기에 책 8권을 분배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학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3개 더해서 8 만드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됐지? 근데 문제 조건이 뭐? 5권까지만 뽑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칸은 5 이하까지만 책을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칸도 5 이하까지만 넣을 수 있어. 요거는 8권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읽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 여기가 1번. 그럼 요거 한 다음에 푸는 건 어떻게 풀 거야? 이제 요런 생각이지. 아니 5 이하인 거는 우리가 따로 풀어야 되잖아. 근데 5 이하인 건 되게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1, 6도 이거 5 이하 맞잖아. 뭐 2, 1, 뭐 5 이하인 게 너무 많아. 그럼 5 이하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여사건으로 풀자고. 어떻게? x가 5보다 크거나 y가 5보다 크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x가 5보다 큰 것부터 먼저 하나 해볼까? 그래서 x가 5보다 크면 x가 6일 수 있고 7일 수 있고 8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x가 6이면 y랑 z랑 2 만들면 되니까 2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해주면은 뭐 되겠지. 여기가 3, 뭐 여기가 2, 뭐 여기가 1 하면은 다 계산해주면은 여기가 6 나오는데, 이게 x가 5를 넘길 수도 있고 누가 5를 넘길 수도 있으니까 y가 5를 넘길 수도 있으니까 6 곱하기 2 해서 12 나오네. 요 12를 어디서 빼주면 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전체는 뭐 3h8인 거 당연하고. 넘어갈게. 자, 22번도 이제 어떤 유형이야? 문제 보니까 일단 중복조합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 유명한 상황이잖아. 같은 사탕 5개를 나눠준다. 같은 사탕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준다. 근데 문제가 이거는 조금 복합 문제라서 서로 다른 초콜릿도 나눠주고 같은 사탕도 나눠주고 요런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을 나눠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는 중복 순열이고, 두 개가 섞여서 나온 문제지. 서로 같은 물건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는 중복 조합이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어쨌든 문제가 초콜릿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나눠줘야 되는 것이 두 개면 초콜릿 나눠주고 그러고 사탕으로 가면 돼. 순서대로 하면 돼. 그래서 가보자. 가족권이 뭔데? 적어도 한 명은 초콜릿을 못 받는데, 그럼 한 명이 초콜릿을 못 받는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초콜릿 받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 문제 조건으로 나눠라. 자, 요 패턴 가주는 거야. 가족권으로 나눠서 한 명이 초콜릿 받는 경우나 두 명이 초콜릿 받는 경우로 나눠서 풀 거고, 그럼 이제부터 해보자. 자, 초콜릿을 한 명이 받는 경우는 그럼 그 초콜릿 받는 사람부터 정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세 가지라고 쓸게. 이거 3은 무슨 뜻? 야, 나 초콜릿 받는 사람은 학생 ABC라고 하자. A가 초콜릿 3개를 다 받아. 그럼 이제 B랑 C는 안 받는 상태인 거잖아. 요렇게 해놓고 세 가지라고 쓰면 되지. 요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가? 사탕으로 가자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탕으로 가. 사탕은 총 몇 개? 5개래. 사탕 5개고, 이번 나 조건은 뭐냐면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합쳐서 2 이상은 받아야 된대. 그럼 봐봐, 얘는 이미 2를 넘겼잖아. 2 이상, 너네 중복조합에서 2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지 방금 얘기했잖아. 2개 주고 시작하면 되지. 2개 주고 시작, 2개 주고 시작.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사탕 분배하는 거 3H1. 나 조건 때문에 2개 주고 시작, 2개 주고 시작. 나는 요것만 결정해주면 돼. 3H1. 그래서 아까 전에 초콜릿 나눠주는 게 3가지, 사탕 나눠주는 게 3H1까지 해서 둘이 곱하면 되고, 그럼 2명이 초콜릿 받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초콜릿을 2명이 받잖아. 2명이 받는데 이게 서로 다른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이 동그라미 초콜릿, 세모 초콜릿, 네모 초콜릿이 있다고 해볼게. 이거를 A, B한테 나눠주는, 이 2명이 초콜릿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6가지야. 초콜릿 나눠주는 거 일단 6가지. 근데 요거 왜 6가지인데?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 일단은 중복순열 상황이잖아. 가장 기본 중복순열 상황이니까 누가 선택하는 건데, 초콜릿이 A한테 먹힐까 B한테 먹힐까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초콜릿마다 2가지 선택권 2. 그럼 총 8개인데 우린 2명이 초콜릿을 받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니까 A한테만 주고 B한테 준 몰빵 경우 2가지를 빼줄 거야.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조금 더 개념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처럼 또 둘 하나로 짝짓기. 이거 자주 나온다고. 이 A, B한테 줄 거니까 둘 하나로 짝짓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거 2개 짝지일까? 3C2, 그리고 A, B한테 분배 2팩. 뭐든 6이라고 찾아내면 돼. 아까 비슷한 거 또 있었지. 이렇게 반복돼. 자, 그러면은 이게 이 6이 초콜릿 나눠주는 거고, 그럼 이제 또 가자. A, B가 초콜릿을 이렇게 A도 2개 받고, B가 네모 초콜릿 받아서, 자, 요 상태야. 그런 다음에 이제 사탕 주러 갈게. 사탕 5개 줄 건데 나 조건이 뭐였지? 2개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럼 얘는 사탕 하나 주고 시작해야겠네. 그리고 또 C는 2개 주고 시작해야겠네. 그럼 나한테 선택 권한이 있는 거는 2개. 그래서 3H2. 그래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더해주면 끝. 자, 본인이 마무리. 23번부터 이제 23, 24, 25는 공통적으로 어떤 유형이야? 요거 중복조합의 또 대표 상황이잖아. 3개 더해서 10이다. 의미하는 정수면 3H10이고 자연수라 그러면 3H7이 또 요거.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뭐가 나왔을 때 중복조합인지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번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중복 허락해서 선택하는 상황 첫 번째, 서로 같은 걸 다른 것에, 뭐야 이거 아까 왜 이렇게 썼어? 얘들아 미안해. 같은 것을 다른 것에 분배해야지. 서로 다른 사람. 요거 실수. 같은 것을 다른 것에. 이거 실수였다. 그래서 어떤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사람들 혹은 사물함 이런 거에 분배하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가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방정식 해 만드는 상황.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뒷장으로 잠깐 먼저 갔다 와볼게. 순서가 결정된, 야 A, B, C가 C, B, A 순서로 커. 그럼 이것도 중복조합이지. 순서. 그리고 또 함수에서 이렇게 순서 결정된 문제. 증가함수다. x1,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중복조합으로 골라주는 거지. 이렇게가 가장 대표고, 자주 나오지 않지만 서로서도 중복조합으로 골라준다라는 거 이따가 잠깐만 볼 거야.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중복조합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이 모의고사 프린트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 주자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거 10 만들래. 근데 뭐가 특이해? D가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1, 2, D로 나눌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푸는 건 하나만 보여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가 3이면, D가 1이면 이게 7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주고 시작 3H4.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면 되지. 근데 D가 3일 땐 안 되겠네? 그런, 너네가 해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자, 24번 거의 동일한 논리라서 선생님이 뭐 다 안 풀게. 얘도 어때? 가랑 나가 보면 D가 가조건에서 혼자 특이하잖아. 그럼 얘로 나눌 생각할 건데 심지어 2번 나와. 가에도 나오고 나에도 나오네. 혼자 특이하다라는 점에서도 D로 나눠야 되는데 심지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D로 나눌 거야. 그럼 이거는 D로 나눈다는 게 딱 보이고 선생님은 이 중에서 그냥 D가 3인 것 정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너네가 해 정도로 할게. 그럼 D가 3이면 D를 3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다시 적어보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가 3일 때는 12가 돼. 그리고 D가 3이니까 C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12를 만들 건데 C가 3 이상. 그럼 3 뭐 하고 시작? 주고 시작. 3 주고 시작하고 A 더하기 B로 9 만드는 거니까 2H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나머지 경우들 다 해서 더해주면 돼. 괜찮잖아? 넘어갈게. 자, 요거 똑같이 요거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얘는 아는 조건이야. 아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보자마자 3H14 딱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개념 공부할 때 배웠던 조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개념으로 미리 배운 아는 조건을 선생님 특수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렇게 아는 조건이 있고 내가 개념에서 배우지 않은 특수 조건이 있으면 언제나 특수 조건부터 풀어가는 거야. 왜? 이게 처리가 되면 이건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서 항상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처음 보는 특수 조건부터 풀어간다. 이것도 중요 개념이지. 자, 그래서 내가 뭐부터 볼 거야? 나부터 볼 거야. 딱 나를 쳐다봤더니 나가 뭐 얘가 0이 아니래. 근데 기본적으로 0이 아닌 건 0이 아닌 게 훨씬 많잖아. 이 세상 수중에. 0 아닌 게 훨씬 많지. 그래서 0이 아니다는 보통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A도 2가 아니고 B도 2가 아니고 C도 2가 아닌데 2가 아닌 거 더해서 14 만드는 거 엄청 많으니까 여사건. 그럼 우리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줘? 전체에서 내가 오히려 0이 나오는 걸 하겠다라는 거지. 오히려 0이 나오는 거. 그럼 A가 이거나 B가 이거나 C가 인 걸 개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야지. 요렇게 가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원래 또는이니까 또는은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3개짜리 합집합일 때는 되게 복잡해. 이게 2개짜리 합집합일 때는 또는 나오면 뭐 알잖아. 그 합사건. 요거 해주면 되는데 맞지? 3개짜리 합사건일 때는 이거 고1 개념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짓을 한다고. A, B, C 더해준 다음에 막 고1 때 한번 기억 떠올려봐. 막 요거 빼주고 B 교집합 C 빼주고 막 C 교집합 A 빼주고 그 다음에 막 또 3개 다 겹치는 건 한번 다시 더해줘. 이렇게 푸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3개짜리 합집합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합사건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3개짜리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봐봐. 자, 얘네가 이제 2인 경우로 풀기로 우리 마음 먹었어. 그럼 셋 중에 하나만 2인 경우, 셋 중에 둘이 2인 경우 요렇게 나눠서 풀면 돼. 셋 중에 셋 다 2인 경우는요. 셋 다 2면 14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2인 경우랑 셋 중에 2개가 2인 경우 요렇게만 나누면 돼.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합사건 논리가 아니라 얘는 그냥 뭐 듣고 이해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2인 경우 먼저 구해보면 그래서 누구가 2 할 거야? 그래서 3가지 이렇게 할게. 그럼 내가 A를 2로 하기로 했다고 치고 그럼 B 더하기 C는 총 14 만드는 거였으니까 B 더하기 C로 12 만들면 돼. 그러면 이거 의미 아닌 정수인 거 확인 살짝 해서 2H12 하면 되지. 이거 왜 확인하는 거야? 자연수면 2개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1개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2H12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번에는 셋 중에 둘이 2인 경우는 이거 너네가 하면 되지. 셋 중에 둘. 그래서 누구 둘인데 32. 그럼 둘이 2면 뭐 A가 이거 B가 2라고 해볼까? 그럼 C는 자동으로 결정이잖아. 자동 결정이니까 1가지. 뭐 이거랑 더해주면 다음 문제로 갈게. 어쨌든 이런 조건은 여사건이 떠오르냐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넘어가자. 자, 이번엔 그래서 요 방정식은 요 세 문제로 얘기해줬고 이번엔 크거나 같다 조건으로 넘어왔어. 자, 26, 27이 크거나 같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거나 같다 조건은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지. 얘는 유일하게 이 알파벳 우리가 보통 알파벳이 앞에 오거든. 뭐 아까 전에 방금 했던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6 만들래. 그럼 이거 3H6이었잖아. 근데 크거나 같다 조건은 알파벳이 앞에 오지 않아. 그래서 요거 조심해줘야 돼. 얘 3H6 아니지? 얘 6H3이야. 왜? 이거는 숫자 6개 중에 이 사이에 올 3개를 고르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막 이거는 무식하게 이게 무조건 앞에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해하면서 공부해 주는 거야. 이건 6H3.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렇게 하면은 또 가자. 또 같은 말. 이 같은 말들을 이해하고 너네들이 따라해야 되는 거라고. A, B, C가 8 이하래. 아, 요거 아는 조건이지. 중복조합으로 푸는 조건이잖아. 보자마자 8H3 떠올라야 되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부터 시작할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로 관심사를 두면 돼. 그럼 이제 얘는 A가 B거나 B가 C거나 라는 말이잖아.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게. 자, 그럼 이건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왜? A가 B랑 같은 건 몇 개 없으니까. A가 B랑 같거나 B가 C랑 같거나 풀어야지 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풀게. 여사건 필요 없지. 참 그대로 풀 건데 이제 해보자고. A랑 B랑 같은 경우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수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이거 논리가 뭐야? 8개의 수 중에 8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라는 건데 A가 B랑 같다라는 말은 얘네 둘은 같은 수일 거니까 이거 같은 거 하나 고르고 C 하나 고르면 돼서 어떻게 골라줘? 8H2로 골라주면 되는 거지. A랑 B랑 같은 경우 8H2. 그럼 같은 이유로 B랑 C랑 같은 경우도 얘네 둘이 같고 얘 따로니까 2개 골라주면 되는 거. 똑같은 논리네. 똑같은 논리니까 그대로 8H2.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 이게 합사건 구조야. 왜 합사건 구조인데? 얘거나잖아. 둘이 곱해서 0 만드는 게 얘거나 이렇게 또는 개념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겹치는 거 한번 빼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겹치는 거. A가 B랑 똑같으면서 B랑 C랑 똑같은 게 뭔데? 셋 다 같은 거. 그럼 셋 다 같은 거는 뭐 셋 다 말 그대로 셋 다 같은 거니까 1로 갔거나 2로 갔거나 3으로 갔거나 8로 갔거나까지 해서 8개잖아. 둘이 더하고 빼고. 다음 문제로 갈게. 선생님 푸는 거는 되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너네가 해보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 지금 나는 뭘 봐? 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고 얘를 보면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에 대한 그 포커스를 공부해주고 세는 건 너네가 계산해보는 거지. 이렇게 할게. 27번. 얘도 뭐 딱 봤을 때 전형적인 순서에 대한 문제잖아.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건 해석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C랑 D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A랑 B는 CD보다는 뭐 더 작은데 A, B끼리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 순서가 결정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A, B끼리는 순서가 없으니까 얘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세워볼 수 있다는 거지. 문제를 해석해보면. 내가 정해주자고. A, B, C, D 요 순서인 경우 또는 2번 A, B, A, C, D 요 순서인 경우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내가 CD에 대한 순서는 이렇게인 거 확실한데 A, B에 대한 순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나눠주자.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개수 6H4. 6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니까 요거 개수 똑같이 6H4. 그럼 요거 둘을 더해주면 끝인가 싶지만 이것도 또는 문제잖아. 또는이면 우리 항상 뭐 의심해야 돼? 겹치는 거 없을까? 그럼 위에 적은 거랑 아래 적은 게 겹치는 게 없을까를 의심하는 건데 이제 애들이 이거 대충 생각하면 B가 A보다 크고 A가 B보다 큰데 어떻게 겹쳐? 하지만 이게 크거나 같다라서 둘이 느린 경우가 겹쳐. 그래서 3번 뭐라고 써줘야 돼? A랑 B랑 같으면서 C, D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3번이 겹치는 경우야.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 선택할 거니까 선택하는 게 총 3가지. 그래서 6H 3 해주는 거지. 얘네들은 더하고 이건 빼주면 정답. 뭐 요런 논리가 나왔었다. 근데 요거는 뭐 해석적인 문제니까 한번 이런 게 나왔었구나 경험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28번은 원래 선생님이 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좀 많이 복잡해서 복잡하기보다는 복잡하기도 해. 근데 문제 어려운 거에 비해서 출제 확률이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여유될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우기로 했고 대신 이 소인수분의 상황이 왜 중복조합인지 개념 얘기만 하고 갈게.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셋이 곱해서 뭐 이런 수가 나온대.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이잖아. A, B, C 곱해서 720이 나온대. 그럼 이때 A가 뭐냐, B가 뭐냐, C가 뭐냐를 결정하라고 하면 이게 중복조합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 이유를 다음 장에 넘겨서 살짝만 설명해 줄게. 자, 지워보면 만약에 내가 요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볼게. A, B, C 곱해서 뭐 실제로는 내가 소인수분해를 해야 했겠지. 뭐 이게 32 곱하기 9니까 9, 2, 18, 3, 9, 27, 200, 288. ABC가 288 되는 그런 ABC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ABC를 288로 만드는 개수 구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288을 소인수분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소인수분해 한 게 2의 5승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자, 이렇게 적어볼게. 근데 이거 세는 방법이 중복조합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할게. 왜 중복조합인지. 자, 내가 곱해서 이런 소인수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건 중복조합인 게 소인수라는 거는 2만 쳐다볼게.
얘네들한테 2가 총 몇 개 있었기 때문에 2의 5승이 된 거야? 총 5개 있었기 때문에 2의 5승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5개가 A한테 일부, 뭐 2개 A가 가졌다고 치자. B한테 또 일부, C한테 또 일부 들어가서 이거 총 곱한 게 최종적으로 2의 5승이 됐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5개가 얘네들한테 적당히 뭐 3개, 1개, 1개든 뭐 1개, 0개, 4개든 이 5개가 A, B, C한테 분배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똑같은 이 5개가 누구한테 똑같은 이 5개가 2가 5개 있어. 이게 A, B, C한테 나눠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랑 똑같아? 이 똑같은 이 5개가 A, B, C한테 나눠지는 상황. 서로 같은 걸 다른 거에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조합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2를 나눠주는 게 3H5. 왠지 알지? A, B, C한테 5개 나눠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럼 또 3 나눠주는 거. 2랑 3이랑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 2 또 나눠주고 3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3 나눠주는 게 3은 2개였으니까 3H2 해주면 되지. 3 2개 나눠주는 거 3H2 해서 이거들이 곱한 게 이 A, B, C 소인수분해 상황에서 얘 조합 정하는 개수야. 요 개념만 얘기하고 갈게. 이 개념 혹시 뭐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 뭐 많을 거잖아. 너네 4점짜리 수학원 수학도 거의 못 풀지 않을까? 아무튼 이거 기억 하나 해주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하고 29번부터 32번은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32번은 근데 선생님 원래는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솔직히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너네 공부할 게 너무 많을까봐 지우기로 했어. 그냥 많이 복잡한 문제고 30번 문제여서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아니다 싶어서 지울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딱 5분 정도만 집중 마지막으로 해볼게. 요 29에서 32가 확통의 이제 4점짜리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이제 끝난 거야. 선생님이 오늘 정리하려고 했던 개념은 크게 끝났어. 한번 그것만 돌아보고 시작해볼게. 일단은 원순열은 관점 2개였다라는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은 뭐 이러한 상황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가 상황인지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에서 중복순열 생각나는 거 정리해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요 문자 배열하기는 쉬운데 자주 나오는데 쉬우니까 절대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치역 공부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한 번 더 치역 공부 잘 해달라는 이야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서 정해졌을 때 구성부터 정하고 나열하기 길찾기 이렇게 있는데 뭐 각자 이렇게 4개 있구나 정리하면서 공부해주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성 정하고 나열하기야. 구성 정하고 나열하기 언제 생각한다고? 뭐 4시 곱해서 8이래. 그럼 얘네는 자리 바꾸면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럴 때는 그래서 8 만드는 게 뭔데 생각해주고 걔네들 배열하고 요 순서로 한다라는 거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중복조합은 상황이 많으니까 이거는 내가 뭐 여기다가 쓰기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문제마다 하나씩 얘기해줬어. 아까도 얘기해줬으니까 본인들이 이 문제 넘겨가면서 요런 상황에서 중복조합 내가 떠올려야지 라는 정리 본인이 스스로 한번 다시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4가지 원순열 뭐 같은 것이든 중복순열 같은 것이든 순열 중복조합 4가지의 경우에서 정리 다 된 거고,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최근 이게 3개년에 3월 모의고사 이번에 보는 3월 그리고 10월이 3월하고 같은 데서 출제하는 거라서 3월, 10월 그 다음에 우리 6월, 9월, 11월 이건 수능 출제하는 기간이니까 요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야.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때? 뭐 3개년이면은 모든 내용 한 번씩 다 들어있지 않겠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프린트를 딱 정리하고 가면 뭐 안 다룬 내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잘 꼼꼼하게 복습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지. 시험 보기 전에 복습 한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확통 4점짜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내용은 지금까지 개념은 다 얘기 끝났어. 이제 4점짜리 문제를 선생님이 몇 문제 낸 건데 뭐 앞에도 4점짜리가 사실 있긴 했어.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조금 개념을 보라는 4점이었고 4점 중에서 쉬웠던 애들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뭐 근데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지. 4점짜리 확통은 수학원 수학2랑 다르게 4점짜리라고 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나 이 4문제 풀 때
너네한테 똑같은 말 할 거야. 그 전에 개념 설명할 때 했던 말들이랑 분명히 겹칠 거야. 똑같이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많을 뿐이야. 그러니까 4점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원칙대로 해주고 그냥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 그럼 지금부터 한번 4점짜리 문제 풀어보자고요. 4점이지. 심지어 이건 작년 수능에 나왔던 4점이다. 해볼게. 문제 읽어보니까 F1, F6이 6의 약수래. 좋아. 그리고 나 조건 읽어보니까 여기 F1이랑 F6이 특이하잖아. F1, F6 두 번이나 나왔는데 심지어 얘네 독특하네. 얘네 둘만 2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F1, F6으로 나누라는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 조건이 F1, F6이 6의 약수니까 F1, F6이 6의 약수인 걸로 나누자. 시키는 대로 문제 조건으로 나누자고. 안 어렵잖아. 요런 전략 떠올라주면 될 거지. 그래서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있는 거고 문제 조건이 F1이랑 F6이 F6 쪽이 커야 되니까 1, 1, 1, 2, F6 쪽이 이상이어야 돼서 내가 뭐 3, 1은 안 적은 거야. F6 쪽이 F1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밖에 없어. 요렇게밖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그냥 얘네들 이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볼게. 자, 1번. 내가 다 풀진 않을 거야. 요거 1번부터 풀게. F1이 1이고 F1이 6, F6이 1인 경우 요거부터 풀자. 그럼 문제 조건 이제 뭐 보면 되냐면 요거 문제 조건 나 조건 보면 되잖아. 가조건은 이미 분류한 거니까. 자, 나 조건 사용하러 갈게. 자, F1이 1이면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2배 하라 그랬으니까 요 자리가 2가 돼. F6이 또 1이면 요 자리가 또 2가 돼. 그러면 이거 몇 가지야? 2 이상 2 이하로 F2, F3, F4, F5를 골라달래. 그럼 이거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요거는 한 가지 끝.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그냥 무한반복하는 거야. 무한반복. 자, 여기 지워볼게.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2번 한번 풀어보자. 요 2번. 이번엔 F1이 1이고 F6이 2인 거 풀게. 그럼 이 F1은 2가 되는 거고 그냥 천천히. 자, F1이 1이고 F6이 2인 경우 한번 풀러가자.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판 깔아놓고 재활용할게. F1이 1이면 이 F1은 2고 이 F6은 4잖아. 요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요 경우. 그럼 얘도 또 생각해. 아니 2 이상 4 이하인데 F2, F3, F4, F5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너는 이 조건 중복조합 쓰는 조건인 거 딱 보이지? 그럼 2, 3, 2 이상 4 이하니까 이 3, 4 중에서 F2, F3, F4, F5가 될 4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3H4 아니야? 그래서 2번 본 게 그냥 3H4라고. 이게 어려워? 안 어렵다고.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근데 그냥 좀 많아. 그래서 이거 총 몇 개? 하나, 둘, 셋. 1, 6인 경우, 2, 3인 경우, 넷, 다섯. 그냥 5개에서 좀 개수만 많을 뿐이야. 근데 그냥 리플레이라서 안 어렵다고. 요것도 해볼까? 이제 좀 빠르게 해볼게. F1이 1이면 EF1은 또 재활용. EF1이 2가 되는 거잖아. F6이 3이면 EF6은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 이상 6 이하니까 2, 3, 4, 5, 6 5개 중에 F2, F3, F4, F5 골라줄 거니까 5H4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막 선생님이 이런 함수 안 그려도 이해되는 거 맞지? 내 말 못 알아듣겠으면 나중에 질문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5종류 1, 1인 경우, 1, 2인 경우, 1, 3인 경우, 1, 6인 경우, 2, 3인 경우 요거 5개 본인이 다 구해서 다 더해주면 보기 중에 있을 거야. 요렇게 하고 마무리할게. 다음 30번. 30번도 봐봐. 조건이 일단 많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읽어볼게. 가조건은 아는 조건이잖아. 이거 중복조합 쓰세요 라는 조건인 거 딱 보여야 돼. 그럼 아는 조건이니까 일단 무시. 나 조건 볼게. F1이 3 이하래. 다 조건 볼게. F3이 F1 더하기 4 이하래. F1 두 번 나오네. F1로 나눠야겠다.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이 가자고. 그래서 F1이 3 이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F1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나눠서 풀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은 그냥 하나만 보여줄게. F1이 2인 경우 정도만 보여줄까? 자, 우리 아는 조건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다. 그래서 F1이 2인 경우라고 가정했고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면 F3은 F1이 2면 F3은 6 이하라는 거네. 그래서 F1이 2면서 F3이 6 이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생각할 거야. 그럼 가자. F3은 6 이하라 그랬으니까 잠깐만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라서 6 이하라는 거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거네.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상 조건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네. 아무나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나 뭐만 해주면 돼? 자, 요거 이 가조건 가장 마지막에 생각할
2, 3, 4, 5, 6 요 5개 중에서 2, 3, 4랑 매칭될 3개 골라주기만 하면 되네. 이번 경우 OH3 끝이야. 다시 이거 지금 요 조건 때문에 크거나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2, 3, 4, 5, 6 5개 중에서 2, 3, 4 3개 연결될 선택해준다. OH3. 요거 알지? 이거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면 얘기해야 된다. 나한테. 넘어갈게. 아 근데 미안한데 얘는 2번이 좀 쉬워서 1번이 좀 어려워서 1번을 잠깐 얘기해야겠다. 1번 잠깐 얘기하자. 1번이 이제 F1이 1인 경우라는 건데 F1이 1이면 요 F1 자리가 1이라서 F3은 5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문제 한번 봐봐. F1은 1이니까 그어놨어 선생님 미리. 자 F1은 1인데 F3이 5 이하여야 된대. 그럼 F3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 드니 얘들아? 뭔 생각 들어? 그럼 이거 1인 경우, F3이 2인 경우, F3이 3인 경우 이렇게 다 할 거야? 오히려 여사건으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 그래서 요 경우는 여사건으로 할게. 그럼 얘는 뭐냐면 문제를 나눈 거 안에서도 여사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여사건은 전체를 시작할 때도 여사건을 할 때가 있지만 1번 풀 때 이 일부에서만 또 여사건이 쓰일 때가 있어. 여사건은 어디든 계속 섞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난 이 F3이 5 이하라는 거를 오히려 F3이 6인 게 여사건일 거 아니야. 5 이하인 거 말고는 F3이 6인 거밖에 없잖아. 전체에서 F3이 6인 거 빼줄 거야. 그럼 전체 해볼게. 근데 요때 전체 이제는 알잖아. F1이 1인 거 만족하는 상황에서 전체 세야 된다. 부분 여사건. 그래서 F1이 1인 거 만족하는 상황에서 전체를 세주면 1, 2, 3, 4, 5, 6 6개 중에 얘네 3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전체는 6H3이야. 요 6H3에서 뭐 빼줄 거라고? F3이 6인 경우. 자, F3이 6인 경우 F1이 1인데 F3은 6인 경우 요거 빼줄게. 그럼 내가 누구누구 결정해줘야 돼? 4 결정해줘야 되는데 F3이 6이면 자동으로 F4도 6이야. 가조건 때문에 커져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러면 2만 결정해주면 되네. 그럼 2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 이게 는까지 있어서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1부터 6까지 다 가능해. 그래서 2가 1부터 6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2 선택하는 거 6가지. 그래서 6이라고 할 거야. 아 그냥 6이지. 미안. 6가지. 그래서 아까 전에 생각해놨던 6H3에서 6을 빼주면 그게 1번의 경우의 수야. 괜찮지? 넘어가자. 3번은 너네가 해. 3번 쉬우니까 너네가 해서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다 더해주면 답 나온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31번도 또 비슷한 얘기 할 거야. 자, 얘도 4점짜리 문제지.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FF1은 4래. 합성함수가 나와서 살짝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조건 F1 얘기 나오는데 나조건에 F1이 또 나와. 그럼 누구로 나눠야겠어? 2번 나온 F1로 나눠야지. 요렇게 간다고. 그래서 나는 F1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요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들어가 줄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내가 나머지는 너네 보고 해봐 라고 해서 대충 풀었으니까 31번의 마지막 문제인 기념으로 그냥 내가 답까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과정들로 왜냐면 우리 32번은 안 풀 거라서 이제 31번이 마지막 문제거든. 보여줄게. 이거는 끝까지. 자, 먼저 F1이 1인 것부터 해보자. 그럼 F1이 1이면 어디가? F1이 1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이 1 나오면 F1은 또 4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F1이 4라고 적었는데 말 안 되지. 어떻게 F1이 1이면서 동시에 4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 그래서 1번은 X 쳐주면 돼. 할 필요 없다. 자, 2번으로 가자. F1이 2라면 두 번째. 그럼 F1이 2면 여기가 2니까 F2는 4라고 적혀. 그럼 요거 두 개 보고 그리고 F1 자리에 또 2로 바꾸면서 요 조건 이렇게 적는 거야. 다시 F1이 2라고 우리 가정했어. 그럼 가조건이 뭘로 바뀌어? F2는 4로 바뀌고 그리고 나조건은 뭘로 바뀌어? 2, F3, F5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보고 또 풀면 돼.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면 F1은 2로 가. F2는 무조건 4로 가. 이때 우리가 누구누구 정해줘야 돼. F3, F5 정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정하는 조건인지 알지? 중복조합으로 정하는 조건이잖아. 그럼 지금 3하고 5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 3하고 5는 누구보다 크대? 2 이상이래. 그럼 2, 3, 4, 5 4개 중에 3하고 5를 선택해 줄 거니까 4H2라고 쓴 거야. 괜찮지?
똑같은 말이야. 그럼 내가 3하고 5가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 3하고 5가 뭐 얘는 요거랑 연결되고 얘는 뭐 요거랑 연결된다고 치자. 그럼 누구 남았어? 4는 아직 연결 안 됐지. 함수라는 건 다 연결해줘야 끝나는 거니까. 그럼 이 나머지 연결 안 된 4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5개 중에 아무랑 연결해도 된다고. 조건 없으니까. 요렇게 천천히 4H 곱하기 5 해가지고 첫 번째 경우 50이라고 나온 거야. F1이 2일 때 50. 이렇게 계속 반복할게. 그 다음에 2번 F1이 3일 때로 가. 그럼 F1이 3이면 F1이 3일 때 또 가조건에 넣으면 F3은 4라는 거고 요것도 여기다 넣으면 또 요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보고 또 하나 풀면 돼. 그럼 다시 그림 그리면서 가보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보내줄 건데 F1은 뭐? F1은 3이래. 그리고 F3은 4래. F3은 4래. 그러고 나서니 이제 요 조건 풀어야 되잖아. F3, F5가 3 이상인데 근데 잘 보면 F3은 이미 4를 골랐어. 그럼 나는 누구만 골라주면 돼? F5만 골라주면 돼. 그래서 F5 고르는 게 몇 가지냐면 4나 5 중에 갈 수 있으니까 2가지야. F5 고르는 게. 그럼 F5를 뭐 4를 골랐다 치자. 그럼 이제 누구 남은 상태냐면 2랑 4는 아직 안 골라진 상태잖아. 그럼 2랑 4까지 누구랑 대응될지 정해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조건 없는 애들이라서 5가지. 그래서 2 해놓고 5가지. 이거 F2 정하기, F4 정하기.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도 50이 되네. 결국에 다 계산하면. 이번엔 또 F4가 4인 경우로 가자고. 미안. F1이 4인 경우로 가자고. F1이 4면 자, 또 여기다 넣어서 F4가 4네. 또 여기다 넣어서 4, F3, F5네.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러고 나면 또 똑같이 풀어. 자, 또 만들어. 1, 2, 3, 4, 5. 1, 2, 3, 4, 5. 문제 조건이 F1은 4래. F1은 4 주자. 그리고 F4는 4래. F4도 4 주자. 이건 괜찮은 거다. X, Y가 똑같은 거 나오는 건 상관없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조건부터 푸는 거니까 또 얘 쳐다볼게. F3, F5는 4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요거 4 이상이어야 되니까 2개 중에 4, 5 중에서 얘랑 선택될 2개를 중복 허락해서 골라준다. EH2. 그럼 지금 누구는 연결돼. 3, 5는 연결됐고 유일하게 연결 안 된 게 누구 남았니? 2는 아직 연결 안 돼 있잖아. 2는 아무랑이나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5라서 15가 나와요. 어때 얘들아? 어떠니? 지금 내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 한 거 없잖아. 그냥 많은 것뿐이야. 해야 될 행동이 많아. 내용만 알면 이 진행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심도 있어져서 4점인 건 아니거든. 그냥 똑같은 내용 반복한 거야. 여러 번 등장한 애로 나눠라. 나누고 나서 뭐 아는 문제 조건부터 세팅해 간다. 남은 애는 자유롭게 고른다. 뭐 이런 같은 얘기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반복한 것 뿐인데 그냥 해야 될 게 많은 것 뿐이야. 이런 게 4점이니까 너네들이 4점이라고 쫄지 말고 꼭 해보라는 뜻이지.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나서 5번 F1이 5인 것도 5일 수도 있잖아. 근데 F1이 5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F5가 4가 되고 그러면 5, F3, F5 이렇게 적히는데 이게 마지막 경우 F1이 5일 때 여기 적은 게 F5가 4, 여기다가 한 게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모순이야. 뭐가 모순이냐면 F5가 4라 그랬는데 F5가 4하면 5가 4보다 큰 수잖아. 그래서 이쪽 이상일 수 없어. 그래서 5번인 경우도 불가능. 이런 느낌인 거야. 뭔가 대충 봤을 때는 이거 그럼 1, 2, 3, 4, 5 너무 많은데? 싶었지만 두 경우는 그냥 불가능이라서 지워지잖아. 이렇게 해서 할만한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풀 버전으로 풀어줬다. 그래서 50, 15 더해서 115. 선생님이 실력 내가 답 못 낼까봐 너네가 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 푸는 거 보여줬다. 다 115 맞거든. 이렇게 115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4점짜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오늘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맞춰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정리만 한번 하고 맞춰볼게. 요거는 진짜 중요한 마인드인데 지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보는 공부가 우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 조건들을 이제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야. 자, 뭐 항상 문제 조건부터 카운팅하는 거야. 문제 조건에서부터 들어가야 다른 것들은 그냥 그 뒤에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은
문제 조건으로 나누는 거지. 내가 경우의 수 문제가 쉬운 문제는 굳이 나눌 필요 없는데 한 뭐 어려운 3점이나 4점부터는 무조건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문제 조건으로 나누는 거다. 뭐 합이 3 이하라 그러면 1인 거, 2인 거, 3인 거 푸는 거고 F1이 7의 약수다라고 했으면 뭐 1인 거, 7인 거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문제 조건으로 나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자, 그 다음으로 조건이 여러 개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가 되면 조건이 여러 개일 거야. 조건이 여러 개면 우리가 누구로 나눌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어떤 문제는 가조건으로 나누고 나조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는 나로 시작해서 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는 너네가 어떤 것부터 사용해야 될지는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잡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팁을 얘기해 줬잖아. 여러 번 등장한 애가 있으면 개로 나눌 거야. 요런 팁. 그리고 내가 두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는 조건이고 하나는 모르는 조건이야. 그러면 모르는 조건 쪽으로 나눠 가는 거지. 솔직히 요거 두 개만 지켜줘도 막 뭘로 나눠야 되지라고 고민할 만한 문제는 없을 거야. 대부분. 여러 번 등장한 있으면 개로 나누고 아는 조건하고 모르는 조건 있으면 언제나 모르는 조건부터 하는 거야. 요거 제대로 기억해줘. 자,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애는 어디서든 나와. 뭐 전체 문제가 여사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세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언제든 의심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뭐 원순열도 있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언제 뭐 쓰는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또 무조건 얘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세는 문제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풀 때 이제 거의 선생님의 모든 생각이야. 내가 경우의 수를 문제 풀 때 딱 이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거거든. 뭐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뭐 수학은 적는 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너네가 뭐 적어라라는 의미로 해놓은 건 아니고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본 거다의 의미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잘 들었을 것 같고 고생 많이 했고 여기까지 해볼게.